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하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 감정은 대부분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38 재욱 씨에게 그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드님한테 식사 같이 하자고 얘기도 잘 안 하는데 명절 때 이번 추석 때 같이 먹어봤어요. 추석 때. 아버지가 계시면 정재욱 씨는 거실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입니다. 무책임하셨죠. 아주 무책임하셨죠. 자식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일에 관해서도 어떠한 것 하나 책임지지를 않고 술로만 사셨죠. 20대 초반부터 해장술은 기본이셨고 저녁이면 항상 술이었고 아침이면 해장술이었고 주치폭력도 뭐 다반사였고 집에서 온 가족이 한겨울에 쫓겨나기도 다반사였고 어머니는 그때 떡볶이 장사하시고 핫도그 장사하시고 한겨울에 저녁 11시나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나서도 또 쫓겨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중에 350일을 아침 6시까지 못 자요. 온 가족이. 증오예요. 어떠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느새 40을 앞둔 나이. 아버지를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이 끓을 짧은 시간조차도 아버지와 함께 보내려 하지 않는 정재욱 씨.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커질수록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냥 그게 거의 습관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텔레비도 지금 저처럼 망가졌잖아요. 제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 이제 화나면 제 마음대로 이제 안 되니까 그 뭐 살인사도 많이 봤어요. 엄마를 두드려 패면은 쟤는 막 아주 미치는 거예요. 남편도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자식마저 그러니까 저는 유전자라고 많이 그걸 많이 생각하죠.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와 똑같이 또 한 명의 가해자가 되고만 정재욱 씨.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 부모가 못마땅하고 이러면은 나가서 지가 직장생활 하면서 방언을 얻고 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오히려 홀가분 하죠. 지 몸 하나 건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행동을 자신이 똑같이 하면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처럼 목표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아직 미혼인데다 경제적인 독립도 하지 못한 정재욱 씨. 무책임하다고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를 닮아가게 만든 건 도무지 해소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가족들한테 미안하단 말 한 번도 안 하고. 대물림의 고리는 단순한 행동의 모방이 아닌 정서였습니다. 자, 아빠는 쥐네요? 별로 쥐라는 동물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강아지가 원래 맹목적으로 한 주인을 따르잖아요. 네.
이제 어머니만 바라보고 어머니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살고 싶었어. 어떻게 하면 아들 노릇을 잘하는 것이었을까요? 현명하게 살았어야겠죠. 일도 착실히 하고 내가 할 길 내가 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제 자신을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의 입장이 아닌 성인이 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고 엄마를 보호하고 싶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 상태는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붙어 있어요. 엄마가 내 손을 꽉 잡고 있고 엄마의 손을 놓을 수는 없으세요. 지금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과도한 분노로 힘들어하는 정재욱 씨가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많이 느꼈고 네네. 또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기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싶었고 아주 오래 아버지를 대신하려 했던 정재욱 씨.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모르지 않냐. 버리지 않고 힘겹게 사느냐, 힘들게. 아버지가 싸워주니까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어머니는 저를 엄마는? 더 나무라시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아버지들이 이런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가정 폭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또 정서적으로 너무 무능해서 이 아내들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면 이런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위기질서의 혼란입니다. 부부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무의식적으로 자녀 중 한 명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끼어든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때론 남자친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정서적인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지죠. 아버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 부모님의 관계에 끼어든 아들은 독립된 성인으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됐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 자리를 뺏으면 내가 누나하고 동생하고 어머니가 바라는 원하는 아들이다. 원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아들이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내가 어디 서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선택은 내가 가서 정재욱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권우성 씨가 1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갑작스런 수술 소식을 듣고 힘든 걸음을 했습니다. 긴 단절 끝에 마주본 아버지와 아들, 그 첫 마디는 나가 빨리. 나가. 추워요. 춥다고 안 나가. 책상도 닦고, 참 간지런하게 놓을 거 놓고 낮이 오면 아이고. 그래도 아들 오니까 좋지 않으셔요? 어르신? 좋아도 나는 직장이 먼저 나가는 게 더 좋아. 직장이 먼저 나가.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데 좋은 거예요. 진짜로 안 좋으시면 저희 아버지는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소리 지르세요. 어린 시절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 어른이 된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이해하려 합니다. 나는 사랑할 기회가 없었어. 혼자 벌어먹기 때문에. 경제개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윗세대 아버지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세대는 못 먹고 못 배운 세대고 못 먹고 못 배운 세대라서 그저 자식만 오로지 공부만 잘해라 자식만 그랬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지. 우리 세대가 가장 불쌍한 세대야. 이해해요. 진짜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랬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그렇게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게 자라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저는 이제 그런 게 아쉽죠.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긴 있죠.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의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삼키세요. 끄고. 입으로 천천히 숨 쉬세요. 입으로 천천히. 네, 끝났어요. 여기 여보세요. 권우성 씨는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얼어붙었던 권우성 씨의 마음에 아버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대뇌 변형계라는 뇌의 원시적 기관에 저장됩니다. 그때 그곳에서의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일을 충분히 표현하고 나면 그 감정은 다음 단계인 두뇌의 심피질로 옮겨가게 됩니다. 현재의 일이 아니라 전에 일어났던 일, 즉 단순한 기억이 되는 겁니다.